노사관계 15년 넘게 하면서 봤습니다. 망하는 패턴이 딱 하나 있어요. 저 부장 잘라라, 저 전무 내보내라, 사장 사과해라, 이 말 나오면 끝입니다. 협상 안 돼요. 회사도 안 물러서고 노조도 안 물러서요. 서로 죽어봐라 하면서 극단으로 갑니다. 임금 3% 올려달라, 5% 올려달라. 이건 협상이에요. 숫자니까 3이랑 5 사이에서 바로 합의하면 되죠. 근데 사람 문제는요, 협상이 안 됩니다. 사람을 반만 자를 순 없잖아요. 자르거나 안 자르거나 둘 중 하나예요. 이 영상 노조가 임금 근로조건으로만 싸운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현실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노사관계가 왜 꼬이는지, 어떤 싸움이 회사를 망하게 하는지 알고 싶은 분들은 끝까지 보십시오. 오늘 제가 본 가장 안 좋은 케이스들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수많은 노사 갈등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안 좋아지는 케이스 패턴이 있어요. 사람 문제로 싸울 때 이게 뭐냐, 어떤 간부가 거칠어요. 직원들한테 막 욕하고 혹독하게 굴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쌓입니다. 그러다가 노조가 생겨요. 노조가 뭘 요구하냐면요, 저 간부 잘라라, 이렇게 나옵니다.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간부가 문제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노조가 요구한다고 자를 수 있습니까? 못 자릅니다. 왜요? 자르면 다른 간부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노조가 뭐라고 하면 잘리는구나, 나도 조심해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노조 말 들으면 나도 잘릴 수 있구나, 저 노조 없애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회사가 노조한테 밀리면 관리자들이 동요해요. 관리자들이 동요하면 회사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회사는 절대 안 자릅니다.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조직 운영 문제예요. 근데 노조는요, 조합원들한테 저 간부 자르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미 선언했단 말이에요. 물러설 수 있어요? 못 물러섭니다. 물러서면 조합원들이 약속한 거 지키지 않는다라고 질타하겠죠. 야, 너 뭐 한 거야? 큰 소리 치더니 결국 못 잘랐네. 위원장 자리 날라가죠. 그래서 노조도 절대 안 물러섭니다. 노조도 안 물러서고 회사도 안 물러서고, 이게 감정 싸움입니다. 감정 싸움 들어가면 협상 안 돼요. 서로 죽어봐라 하면서 끝까지 가요. 제가 직접 본 케이스 말씀드릴게요. 어떤 회사에 노조가 생겼습니다. 노조 생긴 이유가 뭐였냐면요, 생산부 부장이 직원들한테 너무 심하게 군다, 욕하고 때리기도 하고 아니면 인격 모독하고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노조 만들었어요. 노조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 저 부장 잘라라. 회사가 뭐라고 했냐, 안 돼.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조 말 듣고 간부 자르면 조직이 흔들린다. 근데 회사가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그냥 안 돼만 한 게 아니라 노조위원장을 찍어서 징계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업무 지시 안 따랐다, 근태 불량이다, 이런 식으로 트집 잡아서 징계를 줬어요. 노조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당 징계라고 노동위원회 갔죠. 노동위원회에 판정 나왔어요. 부당 징계. 회사가 더 화가 났죠. 또 다른 걸로 징계 또 합니다. 노조가 또 노동위원회 갔어요. 악순환입니다. 결국 그 회사 어떻게 됐냐, 2년 동안 노동위원회만 8번 갔습니다. 사건 비용, 노무사 비용, 변호사 비용 다 합치면 억 단위예요. 그동안 생산은 어떻게 됐겠어요? 엉망이죠. 노사 갈등 심하면 직원들 사기 바닥이에요. 생산성 떨어지고 품질 떨어지고 사고 나고 회사가 돌아가질 않아요. 2년 싸우고 결국 뭘로 끝났냐, 합의금 주고 위원장 내보냈습니다. 처음에 그 합의했으면 그 돈의 10분의 1도 안 들었을 거예요. 2년 동안 서로 피 터지게 싸우고 억 단위 돈 쓰고 결국 처음 합의할 수 있었던 선에서 끝난 겁니다. 이게 감정 싸움의 결말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사람 문제는 중간이 없습니다. 임금 협상료 회사가 3% 제시하고 노조가 5% 하면 4%에서 합의할 수 있어요. 중간 있죠. 근로조건 협상도요, 휴가 10일 달라고 하면 8일에서 합의할 수 있어요. 중간이 있어요. 근데 사람 문제는요, 저 부장 잘라라, 이거 중간이 뭡니까? 반만 자릅니까? 안 되잖아요. 자르거나 안 자르거나 둘 중 하나죠. 그래서 협상이 안 되는 겁니다. 한쪽이 완전히 이기거나 한쪽이 완전히 지거나 제로섬 게임이에요. 제로섬 게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갑니다. 지는 쪽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싸워요. 중간에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추면 진 거니까. 그래서 사람 문제로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부한테 진짜 문제가 있어요. 직원들한테 욕하고 때리고 이건 진짜 문제잖아요. 그렇다고 노조가 요구한다고 자를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회사가 먼저 처리해야 됩니다. 노조가 요구하기 전에 회사가 알아서 그 간부를 처리하는 거예요. 징계를 주든 보직을 바꾸든 교육을 시키든 회사가 먼저 손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 노조가 요구할 명분이 없어지죠. 저 부장 잘라라 하려고 했는데 이 회사가 이미 조치했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 회사가 알아서 했네, 끝이에요. 노조가 요구해서 자른 게 아니라 회사가 알아서 자른 거니까 회사 체면도 살고 노조도 할 말 없고 깔끔하게 정리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회사가 이걸 안 해요. 왜요? 저 간부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 때문이에요. 사장 입장에서 그 간부가 직원들한테 욕하고 그러는 거 솔직히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나한테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다가 노조 생기고 그 간부가 쟁점이 되면 그때서야 아, 이거 문제였네 하는 거예요. 늦은 거죠. 예방이 중요합니다. 간부 관리를 평소에 잘 해야 돼요. 직원들한테 문제 있는 간부 미리 조치해야 돼요. 노조 생기고 나서 대응하지
결정하면 늦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노조가 사람 문제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 요구했는데요. 이미 요구했으면요, 협상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노조가 저 부장 잘라라 이렇게 나오면 회사가 안 돼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감정 싸움으로 가요.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 부장 문제 우리도 알고 있다. 그런데 노조가 요구한다고 자를 순 없지 않냐. 대신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대응하겠다.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보직을 바꾸겠다, 아니면 다른 부서로 옮기겠다, 징계를 주겠다, 아니면 교육을 시켜서 예방 조치를 하겠다. 뭔가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노조가 뭘 얻습니까? 명분을 얻었죠. 우리가 요구해서 회사가 조치했다. 이렇게 조합원들한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목표가 저 부장 자르기에서 저 부장한테 조치 받아내기로 바뀌는 거예요. 목표가 바뀌면 협상이 돼요. 중간 지점이 생긴 거거든요. 핵심은 노조한테 명분을 주는 겁니다. 노조위원장도 조합원들한테 뭔가 보여줘야 돼요. 내가 이만큼 받아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걸 줄 수 있으면 사람 싸움도 협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노조가 안 받아들이면요, 무조건 자르라고 하면요, 그러면요 당연히 버텨야죠. 근데 그냥 버티면 안 돼요. 전략적으로 버텨야 됩니다. 노조가 무조건 자르라고 하면 회사는 이렇게 나가야 돼요. 우리는 이만큼 양보했다, 보직도 바꿨고 징계도 줬고. 근데 노조는 무조건 자르라고만 하면 이건 과도한 요구다. 이걸 문서로 남기는 겁니다. 교섭록에 다 기록하고 직원들한테 공지할 수도 있죠. 회사는 이만큼 했는데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러면 여론이 바뀔 수 있어요. 처음에는 직원들이 노조 편이었어요. 저 부장 진짜 문제 있잖아. 근데 회사가 조치하고 노조가 계속 고집 부리면요, 아, 노조가 좀 과하네, 회사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렇게 바뀝니다. 여론이 바뀌면 노조도 버티기 힘들어요. 조합원들이 이 정도면 됐지 않아? 하거든요. 싸움은 여론 싸움입니다. 간부들한테 진짜 문제가 없는데 노조가 트집 잡으면요, 이것도 문제 있어요. 간부가 딱히 문제 없는데 노조가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 말 안 들으니까, 관리만 빡세게 하니까. 이런 경우는요,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이건 진짜 자존심 문제예요. 간부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노조가 싫다고 자르면 회사 관리권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확실하게 선 그어야 합니다. 인사권은 회사의 고유 권한이다. 노조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당연히 나가야 됩니다. 진짜 문제 있는 간부는 조치하고 문제 없는 간부는 반드시 지켜내고 구분해서 대응해야 됩니다. 이건 노조 입장에서 알아야 될 겁니다. 사람 문제로 싸우면 노조도 손해다. 왜요? 임금 싸움은 결과가 나와요. 3% 올랐다, 4% 올랐다, 숫자로 보이잖아요. 조합원들이 아, 이만큼 받아냈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람 싸움은요, 이기기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회사가 노조 말 듣고 간부 자르면 조직이 흔들려요. 그래서 회사는 절대 안 자릅니다. 노조가 아무리 싸워도 그러면 노조위원장이 조합원들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싸웠는데 못 잘랐어요? 실패한 거죠. 위원장 신뢰 떨어지고 조합원들 사기 떨어지고 노조가 약해지죠. 그래서 똑똑한 노조위원장은 사람 문제로 안 싸웁니다. 간부한테 문제 있으면요,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 간부가 폭행했으면 고소하면 되고, 욕설했으면 신고하면 돼요. 법적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노조라는 집단을 이용해서 저 사람 잘라라 이렇게 가면 회사도 집단으로 맞서요. 그러면 전쟁이 되죠. 개인 문제는 개인으로 해결하고 노조는 임금 근로조건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노동조합도 잘 되는 방법이에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노사관계 망하는 패턴 딱 하나입니다. 사람 문제로 싸우는 거. 임금 싸움은 협상이에요. 숫자니까 중간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 싸움은 전쟁이에요. 자르거나 안 자르거나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죽어요. 회사도 망하고 노조도 망해요. 아무도 못 이겨요. 그래서 사람 문제로 싸우면 안 됩니다. 회사는요, 문제 있는 간부 노조가 요구하기 전에 미리 처리하세요. 예방이 최고입니다. 이미 쟁점이 되었으면요, 협상 구조를 바꾸세요. 대안 제시해서 노조한테 명분 주고 설득하세요. 노조는요, 사람 문제로 싸우지 마세요. 이길 수 없어요. 개인 문제는 개인으로 해결하고 노조는 임금 근로조건에 집중하세요. 저는 이 원칙 15년 넘게 알고 노사관계 해왔습니다. 사람 싸움으로 꼬인 회사 정리해봤고요. 감정 싸움 직전인 회사 방향 틀어봤고요. 우리 회사 노조가 간부 자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 연락주세요. 상황 분석해서 전략 짜드리겠습니다. 근데요, 노조가 요구하면 다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락하지 마세요. 그러면 회사 망해요. 노조 요구 무조건 안 들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시는 분도 연락하지 마세요. 그것도 회사 망해요. 싸울 건 싸우고 양보할 건 양보해서 좋은 노사관계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만 찾아오세요. 그분들한테는 제가 가진 모든 노하우 다 쏟아붓습니다. 지금까지 김익성 노무사였습니다.